예, 또 이제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이야기. 인생의 자존심이라는 제목인데요. 이거는 조금 그 책에 있는 내용과 많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해석하기 쉽더라고요, 이거는. 원래 그 수박이라는 그거는 조금 문장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해석하면서 좀 막히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그냥 제 생각을 많이 담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의 그 내용과 똑같다. 자, 이 이야기는 필자의 젊은 시절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가 대학 연구소 석사반의 수재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또 머리는 좋고 뭐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대학 연구소 대학원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석사반이라고 해서 정확히 모르겠네요. 근데 아무튼 수재 뭐 월등히 이제 공부도 잘했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집안은 좀 평범한 집안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어느 한 아파트 수의로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이 전담으로 하는 일은 뭐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버린 쓰레기 봉투들을 모아가지고 처리하는 일이신 것 같아요. 음, 그런 전담을 하시는 분이 중국에 있나 봅니다. 저도 중국에서 살았지만 그걸 자세히 본 적이 없어서 아무튼 어느 날 여름에 그의 아버지는 반바지와 나시를 입고 이게 더우니까 그렇게 가벼운 차림으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중간중간 엘리베이터를 탈 거 아니에요. 쓰레기 봉투 모아가지고 타서 이렇게 1층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어느 층에서 한 모녀가 탔답니다. 근데 이 모친이 가만히 있다가 그릇 좀 보더니 자기 딸한테 거침없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너는 공부 정말 열심히 해야 한다. 안 그럼 저 사람처럼 된다. 나이가 저리 많은데도 저러잖아. 그냥 쓰레기 봉투만 수거하는 일 하지. 아이고 뭐 다른 일 못 하잖아. 못난 사람이지. 명심해. 가난하고 초라한 노인을 보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거잖아요. 너가 나이 들어서 적골 되기 싫으면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좀 그분을 좀 무시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작은 목소리로 한 게 아니라 앙칼지게 큰 소리로 그가 들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인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리고 완전 자기들 무시했다는 그 느낌에 자존심이 엄청 상했겠죠. 그래도 참아야죠. 어쩔 수 없죠. 자기는 수이고 그쪽은 거기 사는 주민이니까. 그가 이제 내리는 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서서 급하게 이제 쓰레기 봉투를 들고 이제 내리려고 했는데 뒤에서 계치바이가 그에게 화이팅 하면서 이렇게 놀렸대요. 그러니까 조금 놀림 쪽으로 이제 들린 거죠. 그래서 이제 참다가 이 분이 도와서서 그러니까 그 딸에게, 근데 딸에게 하는 말이지만 그 어머니에게 들으라는 얘기겠죠. 꼬마야, 넌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 안 그럼 내 꼴이 된다. 나는 초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늘 1등을 했었고, 고등학교에 좀 신경을 쓰지 않게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죠. 대학 정치학과에 입학을 했으며 대학원에서도 입학을 해서 늘 거기서도 1등을 했다. 제발 나처럼 못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러면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분이 정치학과 교수였다가 퇴직을 하신 후에 뭐 소일거리로, 그리고 뭐 용돈벌이로 그 아파트 수의를 시작을 하신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가 이제 그냥 가난하고 초라한 그 노인이 있거니 못난 사람이 있거니 해가지고 이 아이한테, 딸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다고 해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은 진짜 실례죠. 저 같으면 아마 대판 싸웠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수희가 그 주민이랑 같이 싸우기는 못하죠. 나중에 이제 좀 불이익이 생기니까. 근데 아무튼 좀 이거 보면서 되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아들 역시 본인의 공부에도 바빠도 시간을 내서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찾아가서 일도 도와주고 착한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걸 다 안 후에 이 모친이 가끔 이제 그들을 찾아와서 인사도 하고 쓰레기봉투 치우는 일도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가 나중에 이제 그걸 어디서 아버지한테 들었는지 뭐 들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들었대요. 그래서 알고 나서 이제 모친에게 조금 정색을 하면서 이제 말을 했답니다. 도로 청소부, 뭐 도로 청소부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냥 청소부겠죠. 청소부 같은 이들은 다 못난 이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금전이나 물질 반면에 가난함이라 해도 절대 낙오자들은 아닙니다. 라고 했답니다. 글쎄요, 저도 이걸 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저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저보다 못 산다고 해도 그들만의 또 입장, 또 상황,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직업을 싸대기 또 그냥 욕하는 거잖아요. 뭐 청소부, 뭐 뭐죠? 그 음식점에서 서빙하시는 분도, 아니면 뭐 그 음식 만드시는 분들, 뭐 이런 조금 가난한 분들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는 아예 그냥 게을러서, 못나서, 뭐 머리가 안 좋아서 저렇게 사는 거야.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그게 진짜라고 해도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자기도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이렇게 좀 편하게 산다고 해도 나중에 제가 조금 그렇게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자기 앞날도 모르는데
뭐 타인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폄하한다? 저는 참 이건 진짜 못난 짓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용서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자, 아무튼 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금전이나 물질 반면에 가난합니다 해도 절대 낙오자들은 아닙니다. 못난 이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야기도 이만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